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국내 첫 상업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선포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2년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인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허창옥 제주도 의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영돈 제주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연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주 사단법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강영돈 과장님, 네. 제주도는 이미 5년 전부터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제주도는 그 지난 1998년도에 전국 최초로 행원의 그 풍력 발전 상업 운영을 개시를 했고요.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012년도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은 그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소비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그 모든 운송 수단인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대체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내 신재생에너지 그 시설은 그 풍력 발전인 경우에 지금 19개소의 267메가와트 시설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78메가와트 시설 등 총 361메가와트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그 도내 소비량의 11.6%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이면 저희들 목표 한 14%까지 이렇게 올릴 계획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한 7.3% 정도 신재생에너지 대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추진하는 그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허창옥 의원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게 탈원전 정책, 탈석탄 화력 발전 정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해서 2030년까지 20%로 환원하겠다,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OEC가 우리 34개 중엔 사실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꼴찌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됨으로써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우리 가불이 안의 정책이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미 이게 그 과거 정부의 그 이게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R&D 사업으로 통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총 사업비 120억을 들여서 해상 풍력 환경 영향과 통합 안전의 공개적 규명과 표준화를 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과연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 수용성, 즉 다시 말하면 주민 수용성이나 환경, 경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게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소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게 조사를 통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떤 식으로 가고 그 통항 안전은 어떻게 규명하고 공개적으로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토론하면 더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주의 해상 풍력이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국가 정책하고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어쨌든 국가 정책에 부합해서 진행하려면 좀 더
도민적 입장에서 이걸 정의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김동주 박사께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이 일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고 가스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주도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도 없는 대신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 현재 가스 발전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에너지 모델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모델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 변화를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5년 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표방해왔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기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제주도에는 아주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혜영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앞서 어떤 현재 기조, 문재인 정부에서의 추진하는 거는 제주도가 아주 잘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되짚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2030 진행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지금 짚어볼 시기가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203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 주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동안 주민의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는가?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풍력 발전 내지는 기타 발전을 이용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기차를 전부 타고 다닐 것이다. 그거 두 부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이 2030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짚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2012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력 내지는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쪽 석유 내지는 이런 쪽의 에너지의 사용량도 20%가 늘어났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2030 때 4.1 기가와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제주가 100% 에너지를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 이게 늘어난 예측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지금 많이 유입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짚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대로 이게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풍력발전기가. 근데 알다시피 생태계, 어민들의 갈등 이걸로 해서 좀 진행이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질의 바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쪽 같이. 그러면 행원하고 지금 사실 신창이 가동되는데 이게 20%하고 30%입니다. 과연 요 정도의 가동률, 이용률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2030에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정이 앞서간다, 독주한다, 또 좋은 얘기로 하면 이제 의욕이 너무 앞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량이 44%를 해상 풍력 발전에서 얻자는 것이죠. 강영동 과장님, 지금까지 있는 육상 풍력 발전이 아니고 왜 해상 풍력 발전입니까? 우선 이호연 교수님 제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른 시간에 좀 제가 답변을 좀 보충하고요. 우선 해상 풍력인 경우에 육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항 자원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해상인 경우에 육지보다 바람이 많고 난류와 이 높이에 따라서 풍속과 풍향이 전혀 이 변화의 폭이 좁다. 그래서 어떤 풍력 자원이 좀 풍부하다는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해상의 환경 훼손이나 피해가 없다 볼 수는 없지만 육상에 하는 것보다 경관적으로도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그림자 이런 그 피해로 인한 주민의 어떤 민원이 그 좀 덜 수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풍력 발전기의 어떤 고속화라든지 대형화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부지 확보 측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 내에 한 350메가와트 정도의 그 풍력 시설이 있는데 그 육상 풍력 시설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경관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상으로 가서 그 양질의 어떤 풍력 자원을 활용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좀 그 발전을 사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육상을 보다는 해상을 더 많은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반면에 그 해상 풍력의 경우에 우리가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도 2배 이상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그 관리비도 육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육상보다 해상이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 지역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공급량의 44%,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력 시설 용량이겠죠. 43%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양인데 이러한 에너지원을 해상 풍력에서 얻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김동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2030년 기준으로 제주도가 그 설비할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설비 중에 실제 그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상 풍력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상 풍력 이외에도 육상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뭐 기타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해상 풍력이 차지하는 건 아주 대단한 수치인데 문제는 이렇게 그 44%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게 국가가 선정한 그 전력 수요 예측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주도의 전력 수요가 이주민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빠르게 기존의 예측보다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국가가 예측한 것보다는 제주도가 예측한 게 좀 과다 예측이 있었고 물론 국가가 예측한 건 과소 예측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 기준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공개적이고 엄격한 토론이 필요한데 문제는 어쨌든 현재보다도 2030년이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거다. 이런 가정을 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 관리, 즉 절약과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좀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 좋은 방안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대규모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도 환경이라든지 경관 그리고 생태계에도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연 그 이 전력 생산량을 계산을 할 때 예측을 했는가 그 모델에 포함을 시켰는가 이거는 별도로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 허창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2030 우리 그 가온풀에 알린 정책 중에 지금 어쨌든 2030년도에 전력 소비 예상량을 뭐 12,470 기가와트 하로 이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치가 정확하다 많다 틀리에 따라서. 근데 이거의 100%를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는 거에 풍력이 51%, 거기서 해상 풍력이 44%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어쨌든 그 산업 전진기지 내지는 이게 경제성의 논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환경 특성을 재생에너지에 어떻게 이게 잘 부합시킬 거냐. 그래서 제주도의 에너지원별 믹스를 환경과 안정적 공급, 원가 공급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일일에서 이런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017년도 올해부터 그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이게 개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독일이 그 전 세계의 26.6%가 이게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력 수급의 3분의 1을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첫째는 어쨌든 이게 과도한 그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 때문에 전기료가
아주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리드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해상 풍력이 저주파 소음, 해류 조류 이런 거의 변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불필요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가동은 중지한다. 그 다음에 독일 풍력 에너지의 총 용량을 40%에서 45% 정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게 줄여간다는 얘기예요. 시제적이. 그 다음에 2019년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의 6,000메가와트를 이렇게 감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해상 풍력은 제한한다.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전력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추가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게 향후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게 계획을 지금 51%, 내일 해상을 41% 잡은 건 상당히 과다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의 환경, 경관,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사회, 도민들의 수용성 이런 걸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라는 측면만 고민해왔지, 사실은 에너지 전략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우리가 2030년대 전체 이게 전력 소비량이 훨씬 줄어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 있는 게 에너지 절감입니다. 그 시스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전력이 100이 필요한데 에너지 전략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형 풍력기랑 ESS기를 통해서 다 자가 소비 시스템으로 간다면 전체 제주도에서 전력 소비량이 그만큼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력 생산을 하는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에너지 절감 정책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고민하지 않는 상당한 독일과 같은 이런 유럽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요 관리,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 과장님, 중산강과 해안 지역에 지금 해상 풍력이 아니고 육상 풍력 발전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그 풍력 발전 지구 지정 기준 고시된 내용을 보면 그 육상인 경우에 그 이용률이 20% 이상, 그리고 해상 경우에 30% 이상인 지역에 풍력 발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력공사의 그 발전소 발전량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의 그 풍력 발전기 이용률이 한 22.3%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 전국 평균의 이용률이 18.2%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연안 지역에 있는 풍력 발전인 경우에는 한 30%대까지 이렇게 이용률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그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지난해 9월에 그 탐라 해상 풍력의 일부 그 풍력기가 상업 운행 개시를 했습니다. 이 탐라 해상 풍력이 아직 그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29% 정도 이용률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 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해상 풍력의 가능성을 좀 반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상 풍력 발전 단지가 잘 운영이 되어야 이제 해상 풍력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육상 풍력 발전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제주도가 이게 국내 풍력 산업의 다양한 모범 사례를 선도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풍력 산업 발전에 이게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총 19개소 이게
118기가 이게 267메가와트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15년 7월 이게 수망 풍력 이후에 더 이상 지구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 갈 데가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조례상 이게 그 용률 20% 이상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육상 같은 게 한데, 우리 뭐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 이상 다 나온다고 표현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사실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20%대가 안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수치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면 결국은 이게 최대치와 최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서로 자료에 의한 입장 차이가 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이고 면밀한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만이 이게 도민들도 수용을 하는 거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육상 발전, 풍력 발전인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그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이제 식생이라든가 동물 분포 이런 생태가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경관이 이제 프로펠러로 한라산 중산간 지역을 다 덮을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이게 해상 풍력은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아까 허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용률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물론 단지 내에 각각의 그 풍력 발전기마다도 이용률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는 그 육상의 경우에 20메가와트 이상을 시설해야 발전소가 허락을 주고 그리고 경관심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풍력 발전기의 그 위치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효율성들이 이용률이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노후로 인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해상풍력 지구는 6개 지구입니다. 한 595메가와트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탐라 해상풍력인 경우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입니다. 2006년도에 그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난해 9월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는 9월에는 그 전면적인 그 준공을 통해서 완전 그 상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한림 해상풍력인 경우에 그 지역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도 12월에 우리 도의회에서 그 지구 지정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지구 지정 고시를 한 이후에 그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쭉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발전 사업과 관련된 SPC 그 설립을 위해서 좀 절차가 이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좀 되면 금년 그 말까지는 그 발전 사업 허가와 그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정 해상 풍력이라든지 한동 평대 해상 풍력은 지금 저희들이 제주도 의회에 그 지구 지정 그 동의를 해 주십사 해서 요구한 상태고 지금 월정 행완과 표선 하천 그 세화일이 해상 풍력 두 곳은 그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사전에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 풍력의 경우에 아까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사례들이 국내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좀 절차적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어떤 자료나 데이터들이 좀 미비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왕 사업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 지구 6개 지구 가운데 한 군데만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답보 상태라는 얘기죠. 네. 우리 김동주 박사님,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유가? 예, 그 제주도에서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구 지정하는 과정에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는 풍력발전 사업 심의위원회에 지구 지정 심의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도의회에서 이제 그 계류된 상황인데 도의회에서 이제
동의안을 보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단순히 이 전기 사업자의 사업성이라든지 재무성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환경적 영향, 뭐 문화재 평가, 경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절차가 지구 지정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의회의 이제 심의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 그 이유는 또 우리 환경 훼손 문제가 깔려 있군요. 네, 도의회가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업자와 제주도가 예, 사업 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그 적합한 자료를 아직까지는 준비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알겠습니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은 그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을 보였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계획처럼 이 해상 풍력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혜영 교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2010년도죠. 그 당시에 그 지경부에서 국가 주도로 해서 그 강력하게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먼저 그 실패한 이유가 탑다운 방식으로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가 상위 주도적으로 하향. 예.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인데 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원래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하고 전남 영광군 안마도 그 사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해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 9.6km 정도 떨어진 곳에 만드는데 그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2020년까지 했을 경우에 총 12조 5천억을 투자해서 2.5기가와트죠. 제주도가 2030에 하는 약 4.3에 보다는 반 정도로 그러니까 적은 용량이지만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 그 개발청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풍력발전 주식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시작은 아주 스무스하게 됐죠. 근데 이게 결국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래 그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여론 수렴을 제대로 안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라북도에 원래 그 새만금 그 개발 기본 계획 틀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게 전라북도의 그 반대 이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한 30년간 이상을 그 지역을 점유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점유된 지역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손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해양 레포츠 그때 이제 나온 것만 제가 조사를 했더니 해양 레포츠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뿐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비하인드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사업자에게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는 그 발전기를 만들 때요,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어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선정을 한 거죠.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왜 그럼 여기다 해야 되느냐. 그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그 사이에 그쪽에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게 전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렸다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7월 7일 날 사실은 그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작을 했는데 그 고창군 90호 앞바다에 하는 테스트베드 형태의 사업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60메가와트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 이 사업도 일주일 전에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그 공청회도 못 열고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어민들의 피해, 그 다음에 경관의 훼손, 그리고 주민의 공감대, 요 네 개가 잘 맞아 떨어져야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 더 참고로 하면 부산 기장군이 여기하고 별도입니다. 그것도 올해입니다. 올해 부산 기장군에서 540메가와트, 약 2조 2천억을 투자해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말 그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낸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기장군에 있는 미역 다시마의 그 좋은 어장이 황폐화된다. 그리고 경관이 훼손된다. 생태계가 우려된다. 이게 세 개가 해서 여기는 아예 그 기장군 의회에서 이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제 제주만이 반대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왜 이래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해상 풍력 발전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서는 그 풍력 발전 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강윤동 과장님 그 저 풍력 발전 지구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유현 교수님 말씀과 연결돼서 그 육지부에는 지구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아하. 바로 발전 사업 허가를 통해서 그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 입지 여러 가지 그 사전에 좀 그 어떤 점검 과정 이런 그 검토 과정이 좀 육지하고는 다르다 제주도는. 그래서 그 제주도인 경우에 풍력 발전 지구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제주특별법에 그 풍력 발전 사업권을 제주도지사에게 그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이양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2011년 그 10월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제주도에 그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 입지 기준도 검토하고 그리고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의 어떤 수용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집단인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리고 또 도의회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 사전에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당히 그런 환경 피해라든가 주민의 수용성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육지부하고 전혀 다른 그 제도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제주도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네. 그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해상 풍력인 경우에는 그 전체 발전 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이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1km 이상 이렇게 좀 그 이격이 돼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30% 이상이 나와야 이 해상 풍력 발전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런 지구 지정 제도가 최근 새 정부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상당히 좀 제주도에 관심은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산업부에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 그 TF팀의 일원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제도들을 규제나 검토는 세부적으로 하고 네. 또 사업성에 있어서 규제는 좀 완화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그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그 대체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중앙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도의 사례가 상당히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하고 시간 있습니다. 관계상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개발 방지와 주민 수용성에 이르기까지 풍력발전 지구 지정 제도 자체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지구 지정 단계에서 머물고만 있는 것이지? 김동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 지정 단계에서만 머물고 있다. 지구 지정이 그 개발 사업 허가 이전에 사전 입지 평가의 기능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부 평가 기준이 사실상 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해안 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해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현저히 해치는 기준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만 설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평가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제3자가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육상 풍력보다도 환경성이라든지 주민 경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심의할 때마다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 이효영 교수님, 지금 제주에서는 이제 해안선에서 네. 1km 이상만 떨어지면은 풍력발전지구를 설치할 수 네네. 있죠.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10km 이상 네네.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의 그 피해, 공동어장 피해라든가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네. 아주 해양 생태계 파괴죠. 네네.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우선 해상 풍력을 해안 1km에다가 그 설치하는 나라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조사하면은 중국 정도죠.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해안선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곳에 어느 지역에다가 1km 정도 한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제주에서 그 1km라고 한다는 거는 이건 해상이라기보다는 육상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도 1km는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제가 좀 보면은 그 풍력의 양대 강국이 있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그 독일이 있는데 영국은 최소 20km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은 연안에서 30에서 80km 떨어진 곳에 그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의 날개가 브레이드가 거의 안 보이는 곳이죠. 육상에서는요? 육상에서는 거의요. 그래서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하면서 꼭 그렇게 멀리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관입니다. 경관에서 그다음에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연안 생태계 보호가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고창군 아까 바로 하려고 했던 일주일 전에 하려고 했던 데는 9.6km가 이격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은 겁니다. 근데 제주도는 지금 거의 1km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될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림해상풍력 그 심의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4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해상의 환경 영향 평가는요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해야 되고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그 손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더 꼼꼼히 해야 돼서 그 당시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결국은 뭐 그 후에 저희 임기가 끝나고 그 후에 바뀌었는데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때 사실 이제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알려줬으면은 과연 동의가 많이 쉽게 됐겠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 지금 그 원래 했던 한림해상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위치에가 그 3.6 그 저기 그 급에 곱하기 그러니까 약 28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8 저기 메가의 그 제주도에서는 지금 1차 제일 큰 데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거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림해상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아까 28기가 설치되는데요. 해안선을 따라서 4km고 바다 쪽을 향해서 2k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4km하고 2km의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에어룹 고내에서 그 차기도까지 이 날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드의 날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그때 어떻게든 좁혀보려고 계속 그 저 브레이드라든지 그 모양을 좀 어떻게든 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결국 안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얘기했지만 대정 쪽에 같은 급입니다. 이 정도 급이 만약에 지금 되고 그럼 탐라해상이 여기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세 군데. 그다음에 아까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 한동, 평대 쪽하고 그다음에 월정 쪽, 표선 쪽. 그러면 제주도에서 사실 그 날개를 안 보일 수 있는 데는 제주시 쪽하고 서귀포시 외에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해안에서 전부 날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지금 가끔 보는 한두기라든지 저쪽 동북 쪽에 가면 조금 많이 보이지만은 과연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바다에서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은 그런 위치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바다 경관을 볼 때 무엇을 볼 거냐 이거죠.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컸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민 피해 부분을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리게 이게 지금 대개 설치하는 데가 다 어초가 빠져 있는 데입니다. 그 제주도에서 막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초를 넣었던 곳이거든요. 어초 시설을 한 어초 시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초 시설을 망가뜨리고 다시 여기다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뭐 제주도에 우리 지금 돌고래 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되면은 여기 돌고래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kg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재고해봐야 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법으로 1kg를 했다 치더라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이처럼 외국처럼 먼 바다에 설치해도 좋은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는 발전지구를 해상 거리 멀리 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지 안 하는 겁니까? 우리 강영동 과장님. 제가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 영국, 독일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풍력 발전의 최고국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를 2015년 11월 달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 해상 풍력도 봤고 유럽은 수면이 완만하기 때문에 수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2km만 가도 수심이 한 35m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멀리 가면 좋은데 그래도 산업이라는 게 경제성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민 피해라든가 환경 피해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부유식 아마 풍력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겁니다. 최근에 유럽의 어떤 풍력 단체인 윈드 유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부유식 해상 풍력의 어떤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고 비용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 2020년까지는 한 10%, 2030년에 한 25%의 비용 절감과 기술들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2030년까지, 20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술에 맞게끔 더 멀리 가고 어떤 입지를 집단 내에서 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좀 개선할 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방법일 수도 있고 탐라해상 풍력 말씀하시는데 탐라해상 풍력이 지금 가보면 제가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해상 풍력 주변에 돌고래가 상당히 유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촬영을 하고 탐라해상 풍력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정의 해상 풍력 실증 단지 구조대에도 보면 아까 인공어초 역할이 되면서 상당히 어류들이 많이 식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에 이익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풍력 발전을 통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공공재인 이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이익금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이익의 공유화가 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또 현재 공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육상이든 해상이든 강동동 가수님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도에는 제주특별법 304조에 풍력 자원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저희 제주도 조례로 풍력 발전 사업 개발 이익 공유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풍력 발전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용성을 갖고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수용성을 좀 빨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에 기금이 한 56억 조성이 됩니다. 네. 공유화로 수입되는 기금이 한 21억 되는데 이런 기금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예. 보급 확대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동주 박사님 지금 이 환원이 뭐 20억 내지는 뭐 50억입니까? 20억 정도라고 56억. 하는데 56억인데 지금은 이 제대로 환원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은 짧게 풍력 발전 개발 이익 공유화 제도가 사실은 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현재로선 자발적 기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보다 이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56억 원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올해 최초로 56억.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 21억 원이 사업자가 낸 개발 이익 공유화 기금입니다. 근데 21억 중에 14억이 민간 사업자고 그다음 7억이 제주에너지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4개의 사업자가 30메가와트의 풍력 설비를 운영하는데 에너지공사는 7억을 내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는 그 정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도 최소한 제주에너지공사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낼 수 있게 좀 지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풍력 발전 이익 환원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 이효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2분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주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정말 이게 장기적으로 그 황금알을 낳을 것인지 아니면 사료만 먹고 알도 못 낳는 거위로 전락할 것인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부정적 입장을 항상 갖는 건 아니지만요. 기존에 이런 그 풍력 발전이 이미 설치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익 환원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가동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때 과정에서 제가 어느 지역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근 지역의 범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이주민,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그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러한 것에 따른 거를 잘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의 갈등만 더 일으켜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그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화창옥 의원님 그 풍력 발전 이익 환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지금 풍력 발전 이익 공유화 제도는 모범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김동수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부금 형태 이것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이익 공유화 제도의 논의보다 더 시급하게 아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그 강 관장님께서 육지부는 이게 지구지정 제도가 없어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제주도는 지구지정이 있으니까 잘 검토되고 있느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그 해상풍력 발전지구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환경, 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해양 생태계 모든 게 빠져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얘기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내용에 보면 사실은 환경, 경관, 문화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은 제주 해역의 풍력 발전 입지 환경 기초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하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육지부에서 지구 지정 기준이 없는 거나 제주도가 지구 지정이 있지만 사전 이게 평가 조사에서는 이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경관심이라든가 뭐 오름 이객거리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평가 기준이. 근데 해상은 없어요. 그냥 입지 타성 조사 하나 갖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왜 해상 풍력이 마치 그 지구 지정이 도의회 왔는데 도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 같이 이게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의 입장은 이런 거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 경관, 그다음에 문화재,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그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계, 뭐 저주파 소음까지도 사실은 기본 조사는 기본 타당성 조사는 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거 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고, 그다음에 풍력 이익 공유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그 조례 제정 이전에 세워진 풍력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혀
이런 약정수조차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것도 앞으로 과제라는 것이죠. 예, 지금은 이제 풍력자원의 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현동 과장님, 이익 공유화 방안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익 공유화는 2013년도에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들을 마련됐는데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든가 각계의 어떤 그 다양한 의견들을 들면서 매출액의 7%라든지 아니면 당기 순이익 17.5% 수준을 이렇게 기금으로 그 기탁하는 거거든요. 부담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거고, 아까 우리 김동주 박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그 어떤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풍력발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하라, 이런 정도의 그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상황과 제주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해서 그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특별법이라든지 이제 개별법에라도 이런 제도를 넣어서 도민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공유화 그렇죠. 방안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공자원인 풍력발전 수익금을 공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각각 1분씩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공유 방안 이혜영 교수님부터 1분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마무리 발언입니까? 네, 예. 예. 아니, 이익 이제 공유 이 방안.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아까 뭐 매출액의 7%, 그다음 당기 순이익의 뭐 17.5% 이런 얘기는 아까 기부금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수익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이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자가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방안이 어떻든. 그래서 계속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 공유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아까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그걸로 만들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주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그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것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시급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 놓게 되면 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전의 사업을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도 이 법률 제정 이후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창옥 의원님. 예, 어쨌든 뭐 그 앞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강제로 이게 그 법을 만들더라도 사실은 이게 지금도 이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공유화 조례 전과 후에 이게 그 사업자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게 동일하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제주 지역이 그 송전 한계 용량이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개통 한계 용량을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더 이게 풍력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게 풍력도 추가하고 뭐 이런 연장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제도를 개선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뭐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송전 배수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어쨌든 갔을 때만이 우리가 이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익을 인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강영동 과장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토론에 보충할 부분 1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그 공유화는 이익 공유화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민간 사업자들이 그 풍력 발전 사업의 이익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그 돌려주느냐 하는 부분하고, 아예 풍력 발전 사업을 도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도민들하고 같이 향유를 하느냐, 이거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유화 기금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 근거도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욱더 바람직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의 제도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그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도와 자치단체들이 좀 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완전히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예. 그 제도로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이 풍력 개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에너지공사가 상당히 열악하긴 합니다만,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제 지역의 기업이나 도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발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익이 또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그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해야 될 주제들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고 해서 오늘의 토론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육상풍력 발전 시설이 해안과 중산간 일대의 우후죽순 쪽으로 이제 들어서서 한라산을 포함한 오름경관을 해치고 식생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여기에다 해상풍력 발전 시설까지 제주 해안선 265km에 어지럽게 아무렇게나 들어서서 해안경관을 해치고 공동 어장 자원을 훼손하는 이제 난개발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육상풍력이든 해상풍력이든 발전 시설은 특정 지역에 집단화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